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영입니다. 여드름은 누구나 한 번씩은 경험해봤을 거예요. 오늘은 그 여드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드름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별로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드름은 크게 비염증성과 염증성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염증성은 염증이 이제 일어난 단계를 말하고요. 염증으로는 아프고 빨개집니다. 때로는 농이 잡히기도 하고요. 그런 단계를 이제 염증성으로 보고요. 그리고 비염증성은 그렇지 않은 단계를 말합니다. 비염증성 여드름으로는 흔히 이제 알려진 좁쌀 여드름이라고 이제 부르는 건데요. 사춘기가 되면 이마, 볼 이런 데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오돌도돌 올라오는 그런 면포라고 부르는 그런 좁쌀 여드름이 올라옵니다. 화이트 헤드라고도 부르고요. 이것은 피지선에서 피지가 나왔는데 위가 막혀 있어서 배출되지 못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이런 좁쌀 여드름, 화이트 헤드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보통은 흉터 없이 좋아집니다. 호르몬의 영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없어지진 않아요. 한번 좁쌀 여드름이 나기 시작했다, 사춘기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식이 조절도 하고 좋은 약도 뭐 바르기도 하고 화장품도 쓰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 사춘기 기간에 호르몬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나오는 기간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겨납니다. 한두 개 생겨서 이렇게 피부과에서 잘 관리를 하면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그때가 시작으로 좁쌀 여드름은 되게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좀 개인차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꽤 그 기간도 오래 갑니다. 관리가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관리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고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어떤 시기가 반드시 지나야 좋아진다. 그것을 알고 접근하시면 관리할 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관리하면 이게 흉터 없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손으로 일부러 짜거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은 이제 흉터가 되거나 색소 침착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좁쌀 여드름은 절대 손으로 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개수가 많은데 일일이 이것을 다 짜는 것도 좀 힘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살리실산, 아하, 바하 이런 약간 겉에 각질층을 살짝 녹이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많이 쓰면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되니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제품을 사용하면 겉에 피지를 막고 있는 각질층이 살짝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피지가 배출이 될 수가 있어요. 피지가 자연스럽게 배출될 수 있는 통로만 열어주고 제거하는 것은 굳이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습크림을 발라주시는데 이제 오일 성분이 많은 것보다는 그냥 순한 제품으로 발라주시면 도움이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이마에 좁쌀 여드름이 많이 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너무 큰 자극을 주지 않고 세안 잘 하고 보습 잘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좁쌀 여드름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 화장으로 좀 가리고 싶어 하게 되고 또 앞머리로 이렇게 가리게 되는데요. 화장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화장을 깨끗하게 지워주셔야 되고 가리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화장하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는 이렇게 앞머리를 최대한 이마에 닿지 않게 올리고 생활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머리카락에는 많은 먼지들도 붙어 있고 그 자체도 굉장히 자극이 되니까. 그리고 베개 커버나 수건 같은 것도 수시로 갈아주시면 그러면 이 면포성 여드름이 염증성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비염증성 여드름의 두 번째로는 블랙헤드가 있는데요. 화이트헤드랑 같은데 단 모공이 열려 있어서 피지가 공기랑 만나면 이렇게 까매져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냥 블랙헤드라고 부릅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화이트헤드랑 똑같이 관리하시면 돼요. 세안을 자주 해주시고 세안 후에는 반드시 보습크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그런 각질 용해할 수 있는 살리실산 제품은 가끔 한 번씩 사용해 주시고 많은 자극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염증성으로 넘어가는데요. 염증성 여드름은 여기는 이제 성인분들도 많이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염증성을 4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진성 여드름이에요. 구진성은 이제 파퓰이라고도 하는데 빨개지고 아프고 딱딱하고 부어있고 그런 단계의 뾰루지예요. 그래서 만졌을 때 아픈데 뭔가 짰을 때는 나올 게 딱히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구진성 여드름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런 구진성 여드름은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냉찜질을 하거나 그렇게 놔두면 없어지거나 고름이 잡히는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근데 간혹 이 구진성 여드름은 빨갛고 아프니까 짜면 뭔가 더 빠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 놔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제 농포성 여드름 단계로 넘어가는데 파스츄리라고 부르는 여드름 단계에서는 소위 우리가 여드름이 익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름이 잡혀있는 여드름을 압출을 하실 때 큰 것들은 압출하는 과정에서 고름이 오히려 안으로 밀려 들어가면서 더 퍼지고 다음날 더 큰 여드름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병원이나 전문적으로 압출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압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것들은 소독해서 면봉이나 압출기로 깨끗하게 압출을 해주시면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하실 거예요. 다음으로는 낭종성 여드름인데요. 이 낭종성 여드름은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막 5mm에서 1cm까지도 되고요. 만졌을 때 안에 이렇게 조직들이 녹아서 고름 플러스 이렇게 꿀렁꿀렁하게 염증이 만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단계가 됐을 때는 사실은 압출 후에도 굉장히 잘 생기고요. 그리고 압출하는 과정에서 염증이 더 커지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병원에 가셔서 전문가 상담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절성 여드름인데요. 노듈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외부에 봤을 때는 뭐 고름도 잘 안 보이고 그냥 약간 빨개져 있는 정도로 보이지만 만져봤을 때는 좀 그 깊이에 염증 주머니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러한 결절성 여드름은 사실은 스스로 압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깊이도 깊고 바늘로 찌른다고 해도 잘 압출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병원에서 주사 치료라든지 먹는 약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여드름에 먹을 수 있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지 조절 억제제부터 뭐 항생제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을 어떤 상태에서 먹으면 좋은지 모든 약에는 또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잘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먹는 약과 주사 그리고 압출 이렇게 병행을 한다면 여드름 자체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여드름이 지나간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흉터, 색소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드름의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여드름의 이제 공통되는 관리 방법에는 아무래도 음주와 흡연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역시 뾰루지 발생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잘 하시고 여드름 자체도 스트레스지만 여드름 관리를 잘못했을 때 남는 그 흉터나 색소도 이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드름을 보다 건강하게 관리를 한다면 피부가 보다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것은 손 깨끗이 잘 씻어주시는 것 그리고 세안을 청결하게 항상 해주시는 것 그것부터 이제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형외과 전문의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